90km밖에 못 달리는 게 아쉬울 정도예요. 짜잔! 안녕하세요, 카렌 용환입니다. 지난 9월달이었죠. 이 200호가 뉴델리를 출시했었습니다. 그때 출시 현장에 가서 전체적인 디자인과 상품 설명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 뒤로 르노가 마스터란 모델 우리나라에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소형 상용차 시장이 점점점 뜨거워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오늘 이 200호가 뉴데일리 시승 행사를 열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짧은 거리긴 하지만 직접 몰아보면서 주행 느낌을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200호 뉴데일리와 함께 잠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 들어왔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영상에서 빠뜨린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발견한 수납 공간이라던가 뭐 실내 특징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바닥에 그 당시에 깔려있던 매트가 너무 미끄럽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그게 그 직원분들이 조금 이렇게 더 이쁘게 보이려고 바닥에 뭔가를 발라놓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미끄러웠던 거고, 순정 매트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점이 있었고, 또 앉아서 발견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왼쪽에 얘는 이제 방향지시등이고 그 아래쪽에 레버가 하나 또 달려 있는데, 이게 뭔지 여쭤보니 크루즈 컨트롤 레버래요. 그래서 상용차 기사분들 장거리를 달리시거나 혹은 밤에 운행을 하시거나 이럴 때 정속으로 쫙 달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이 크루즈 컨트롤을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미처 몰랐던 특징 중에 하나고요. 요런 데는 약간 조립 상태가 아쉽네요. 킥박스가 뭔가 아기가 잘 안 맞는 것 같죠? 이런 건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이 의자를 이렇게 얘를 이렇게 하시면, 이거 지금 비닐을 벗기면 잠깐 벗길 수 있나?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쓰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집게가 달려있기 때문에 서류 같은 거 여기 끼워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파일철 같은 역할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상용차에는 필요할 것 같긴 해요. 파일철 같은 거. 점호판. 일조 점호할 때 쓰는 거. 일조점호 요즘은 아침 점호력 저녁 점호지. 그래요? 일조 점호 일석 점호 아니야? 아니에요. 그게 바뀐 지가 언젠데 형. 그래요? 제가 90년대 군번이어가지고요. 네. 또 뭐가 숨어있냐면, 여기 이 꼬다리 있죠? 이 꼬다리를 당기시면 수납 공간이 숨어있어요. 수납 공간 또 있네? 여기도 하나 또 있거든요? 얘도 이걸 당기면 수납 공간이 숨어있는데, 수납 공간의 크기가 꽤 넓어요. 지금 여기 직원분들이 자기 가방을 여기 넣어두셨는데, 여기 엄청 넓어요. 그냥 포르쉐 트렁크 정도는 되겠는데, 이 정도면? 그런 것 같은데요? 포르쉐 앞쪽 트렁크 넓이 정도 되겠다. 깊이가 거의 팔 하나 다 되고요. 정말 꽤 본격적으로 쓸 수 있을 정도의 크기를 가진 사물함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자주 쓰지 않는 공구들, 그런 거 있잖아요. 공구들 여기다 두고 다니시면서 필요할 때 꺼냈으면 딱일 것 같은데.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상용차일수록 수납 공간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상용차를 운행하시다 보면 필요한 공구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공구, 서류, 뭐 목장갑, 이것저것 해가지고 하시는 일에 따라서 필요한 자질구레한 물건들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둘 데가 없으면 상당히 난감한데, 이런 상용차들의 특징이 그런 거를 아무데나 짱 박아 놓을 수 있도록 수납 공간을 군데군데 다 파놨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또 여기도 있고요, 이 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있고요, 또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문짝에만 해도 지금 수납 공간이 손잡이까지 포함해서 한 3개 정도 들어가 있고요. 이 정도면 뭐 팔 수 있는 데는 다 파놨네요, 그냥. 그렇죠. 그리고 요 위에도 뭐 옵션으로 달 수 있다고 하고. 여기에도 지금 얘는 그냥 선바이즈만 달려 있습니다만 옵션으로 수납 공간을 추가할 수 있다고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상용차로서 정말 좋은 특징이죠. 이걸 제가 지난번에 언급을 아마 안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르노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실려있는 화물이 급정거했을 때 앞으로 뚫고 들어오지 않도록 여기 철판으로 막아놨어요. 근데 얘는 철판으로 막혀 있는데 중간에 유리를 덧대서 뒤쪽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 것도 뭐 사소한 배려라고 꼽을 수 있겠죠. 그냥 막혀 있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다가 뒤에서 뭐가 이렇게 우당탕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쌓아놓은 박스가 무너졌나 하고 이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다 막혀 있으면 차 세워놓고 가서 봐야 되거든.
이런 거 좋죠. 네. 보통 영화 보면 이제 여기 이렇게 딱 미닫이로 문이 돼 있어가지고 그 뒤에 이제 그 특공대 대원들 타고 있다가 딱 열고 작전 개시 그러면 그 뒤에 문 열고 다 나가잖아요. 열리진 않네요. 네. 네. 근데 아무튼 이런 것도 칭찬해줄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운전석에 탔는데요. 예. 지난번에 출시 현장에서 뵀었거든요. 예, 예. 어떻게 되시죠?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이베코의 제품을 담당하는 안석순 부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제 반갑습니다. 시승하는 중에 도움 예. 말씀 주실 거잖아요. 예, 간단하게 뭐부터 시작할까요? 변속기 조작 일단, 느낌. 예, 지금 오늘은 이제 드라이빙 테스트가 이제 목적이니까 네. 간단한 이제 조작법을 그냥 알려드리고 이제 드라이빙을 이제 느끼는 걸 위주로 알겠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그 8단 자동 변속기고 안에 이제 클러치가 있는 변속기가 아니라 이제 승용차처럼 토크 컨버터 타입의 변속기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8단 변속기고요. 대형 트럭들은 자동인데도 수동 기반의 자동을 쓰는 예, 경우가 맞습니다. 많잖아요. 근데 얘는 승용차스러운 변속기가 들어가 있네요. 예, 오토매틱이 있고 오토메이티드가 있는 그 클러치 기반의 그 변속기를 이제 오토메이티드 타입인데 이제 줄여서 그냥 오토라고 이제 부르고 그쵸, 있고요. 그쵸. 이것은 이제 오토매틱 타입입니다. 토크 컨버터가 들어가 있는. 예, 예. 승용차에 들어가 있는 것과 똑 동일한. 예, 맞습니다. 그 제트에서 만들었죠. 예, 예. 어떻게 조작하는 거죠? 잠깐만요. 일단 시동을 걸게요. 빨갛게 이제 P자라고 되어 있는데 예. 이것은 그 차량에 여기 있는 이 파킹 브레이크하고는 이제 별도로 이제 변속기 자체에 이제 있는 파킹 브레이크. 그냥 피죠 뭐. 예. 이제 이게 화물차다 보니까 예. 이제 운전자들이 이제 급하게 이제 나갔다가 들어왔다는 이제 빈번 하다 그렇죠. 보니까 파킹을 할 수 있게 버튼식으로 되어 있고요. 예. 보통 적차 상태는 이제 좀 더 그 출력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예. 파워 모드가 있고 공차 상태일 때는 출력을 덜 요구하기 때문에 에코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차 공차일 때 적절하게 맞춰서 선택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연비에 그렇죠. 이제 도움이 되죠. 효율과 성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조작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오른쪽으로 한 번만 딱 쳐주시면은 PWR 내지는 ECU 이렇게 모드가 바뀌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네네. 운행할 때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번 하면 에코, 한 번 더 하면 파워 왔다 갔다 하는 거군요. 네. 네. R, 중립, 드라이브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운행을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 알겠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없네요. 예, 후방 카메라는 저희가 따로 안 달고 이제 후방 감지기는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이 생각보다는 조금 무거운 것 같은데. 저는 경부 고속도로로 올라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출시 현장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의자 밑에 달려있는 다이얼 뭐냐 예, 예.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게 몸무게 맞추는 거라면서요. 예, 예, 서스펜션 시트. 근데 저는 이제 맨날 승용차만 타니까 상용차에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가 하나 신기해요. 예.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지금도 이렇게 달리면서 노면이 이렇게 되게 안 좋으니까 예. 의자가 이렇게 위아래로 숭숭 움직이잖아요. 예. 이런 느낌이 상당히 새로운데요. 예, 왜냐면은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이제 차 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네. 이 시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몸의 피로함도 누적되고 하니까 가급적이면은 에어 서스펜션 시트를 선호를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요 3.5톤급 화물차에는 아직까지 뭐 에어 서스펜션 시트를 적용한 차량 모델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르노 마스터는 이게 없어요. 예, 그리고 또 그 상용차의 특성상 짐을 싣게 되면 짐을 실었을 때와 안 실었을 때 무게 차이가 되게 많이 나잖아요. 상용차는. 예, 맞습니다. 짐을 실었을 때 기준으로 서스펜션을 그것도 배려를 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안 실었을 때는 오히려 승차감이 되게 딱딱한 경우가 많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됐을 때 승차감이 되게 안 좋기 때문에 그거를 보상하려면 이런 시트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되게 잘 나가는데요? 가볍게? 예, 그리고 화물차기 때문에 90km로 이제 묶여 있는 거는 이제 감안을 하시고요. 지금이 90인데 더 이상 이제 예. 못 나가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계기반상 90이 조금 넘어야 이제 연료 예. 차단이 들어오네요.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얘가 3리터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죠. 예, 180마력이고 43.8kgm인데 지금은 지금 우리가 공차 상태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차가 잘 나가네 어떠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렇습니다. 진짜 이 엔진의 실력은 짐을 실었을 때 더 예. 빛을 발하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냥 일단 공차 상태에서는 너무너무 가볍게 훅 치고 나가서 90km밖에 못 달리는 게 아쉬울 정도예요. 예, 오른쪽으로 이게 딱 제가 태그를 했을 때 지금 PWR로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아, 그러면은- 파워 상태군요. 예, 그러면은 동일한 속도를 달릴 때도 에코일 경우에는 이제 RPM이 낮게 형성이 되고 그렇죠. 파워일 때는 이제 높게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 에코 이유가 파워 이제 둘 그냥 말고 노멀은 없어요? 에코가 노멀인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아, 예. 예. 에코를 기본으로 쓰고 예. 짐을 많이 실었거나 아니면 되게 출력을 높은 갈 때. 경사로를 갈 때만 맞습니다. 파워를 꺼내 쓰고 그러면 되겠겠네요. 예.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연비를 절약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일단 뭐 사용차 경험은 제가 많지 않아서 물론 봉고 포터는 많이 몰았지만 예. 요런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드라이브 포지션 자체가 되게 특이해요. 스티어링 휠도 예. 일반적인 승용차보다는 좀 많이 누워있는 상태고요. 예. 지금 옛날 트럭이랑 승용차랑 한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각도가. 지금 요 그 벤 차량 같은 경우는 다른 차량하고 다르게 100% 이제 프레임 타입이거든요. 예. 그래서 드라이빙 포지션이 뭐 다소 좀 높게 좀 이렇게 그 느껴지실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의아한 게 뭐냐면 아까 이 서스펜션 시트도 제 몸무게 70에 딱 맞게 설정을 했고요. 예. 그냥 앉아서 이렇게 가는데 고개를 내리면 계기판의 아래쪽이 좀 가리거든요, 시야에. 아, 예,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스티어링 휠을 조금 아래로 낮췄으면 예. 훨씬 더 내 몸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예. 이게 각도 조절이 안 된다는 점은 조금 아쉽네요. 아, 예. 텔레스코픽은 되는데 이 틸팅이 안 돼요. 이 서스펜션 시스템 정말 마음에 드네요. 90km로 묶인 상태에서 장시간을 운전을 하려면은 예. 서스펜션 시스템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방금 그 90kg가 묶인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이야 차가 워낙 많으니까 크루즈 컨트롤 필요 없지만 예. 지방이라도 달리려 치면 예, 예. 뻥 뚫린 도로 그냥 계속 정석으로 달리는 경우가 예.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럴 때 이제 여기 왼쪽에 달려있는 예. 크루즈 컨트롤을 켜면 된다면서요? 예, 그 스택에 온을 하시고 예. 악셀을 누른 상태에서 그 맨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은 네. 그거 됐다. 예. 설정 속도가 어디 나오는 거죠? 지금 보이시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 아, 계기판의 속도가 예, 그냥 계기판의 설정 속도가 속도구나. 설정 속도고 아. 그다음에 그 플러스 마이너스로 예,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도 경쟁 모델 대비 이 뉴델리만의 좋은 점일 것 같아요. 예. 새벽에 운전하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렇게 상용차 트럭커들이라고 하죠. 예, 예. 운전하시는 분들 새벽에 달리시는데 아무래도 되게 정속 주행을 오래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럴 때 더욱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새벽 말씀하셨는데 이제 지금 안쪽에서는 확인이 안 되지만 그 코너링 램프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회전 혹은 우회전 할 때 예. 이제 회전하는 방향에 맞춰서 이제 램프가 이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밤에 뭐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 워낙 가로등이 많으니까 잘 모르는데 예, 맞습니다. 지방 가면 되게 어두운 데서 시골길 같은데 코너링 돌 때 저기 뭐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럴 때는 시승차 중에 코너링 램프가 있는 차를 타다 없는 차를 타고 같은 자리에 갔을 때 예. 상당히 답답해요. 그리고 해외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판때기 이렇게 위로 올려가지고 타블렛 꽂을 수 있게 되는 거 예, 있던데 맞습니다. 우리나라엔 그거 안 들어와요? 이제 저희가 옵션으로 우리나라도 고를 수 있어요? 예,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치대가 있으면 여기 USB 단자도 양쪽에 두 개나 있잖아요. 예, 예. 여기다 타블렛 넣으면 딱이거든요. 내비로도 쓸 수 있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200호 뉴델리를 선택한다면 그 옵션은 꼭 넣을 것 같아요. 예. 여기 타봐. 예, 여기 타고 상교 쪽으로 해서 아이스, 선교 아이스로 나가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해. 방금 전에 그 톨게이트 요금 수납하느라고 시동 걸어놓은 상태로 잠깐 서 있었잖아요. 예. 그때 제가 일부러 진동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지금 엉덩이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있었어요. 예. 표현이 되게 웃긴데? 엉덩이로 감지하고 있었다고? 지금도 서 있잖아요. 시동 걸어놓고 예. 진동이 진동이 없는데. 있잖아요. 물 떨어지는. 네. 일단 저는 그 엉덩이로는 전혀 안 오고요. 서스펜션 시트 네.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다른 데도 진동이 되게 없네요. 그 고정 타입이거든요. 네. 고정 타입인데도 뭐 진동은 뭐 제가 거의 느끼질 못합니다. 얘는 주행 로그 기록 장치. 예, 그 디지털 타코그래프라고요. 개인용 차량에는 필요가 없는데 네. 영업용 차량에는 의무적으로 달게 되어 있고 그렇죠. 이거를 통해서 이제 유가 보조금을 아. 신청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킬로를 달렸는지 그게 다 여기 기록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운행 기록계죠. 창문으로 들어가면 되죠? 예. 여기 있습니다. 창문은 다 원터치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차들이 사실 그 승용차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원터치 스위치에 되게 인색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랜저급이나 돼야 4개 다 원터치거나. 우리나라 운전자분들의 수준이 이미 매우 높기 때문에요. 네. 요즘 같으면은 이제 어설프게 옵션을 선택을 하거나 하면은 만족시키질 못합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편의 장비 부분에서는 오히려 유럽 소비자들보다 눈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이 정확합니다. 그쵸. 예. 오히려 유럽 소비자들이 이제 비용을 아끼려고 저기 옵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이런 게 이미 스탠다드가 되어버려가지고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많이 불편해요. 그 영업용, 상업용으로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꼭 그렇진 않죠.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 장비에 대해서 되게 신경 많이 쓰는 것 같긴 해요, 우리나라 사람.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게 승용차보다도 오히려 상용차가 그 운전자랑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거든요. 거의 그래서- 생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먹고 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편의 장비가 오히려 상용차가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수용차에 없는 편의 장비 같은 것들이 트럭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이 모델은 일단 벤 모델이고요. 크게 나누면 샤시캡하고 벤 두 개 가지가 들어오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건 벤 모델이고요. 예, 맞습니다. 벤 모델 중에서는 또 휠베이스가 3520짜리, 그 다음에 4100짜리 예, 두 가지 모델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차 높이도 종류가 있죠. 예, H1, H2, H3가 있는데 3520mm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모델은 예. 높이가 H1과 H2를 고를 수가 있고요. 예, 그 맞습니다. 다음에 4100은 H3를 예, 고르실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아. 저희가 타고 있는 모델은 3520에 H1짜리. 예. 그러니까 지금 200호에서 들여오신 뉴데일리 중에서 가장 작은 크기네요. 예, 맞습니다. 벤 모델 중에는 가장 작은 모델입니다. 그럼 이 모델이 예. 르노 마스터랑은 크기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인가요? 적재 공간만 놓고 비교하자면은 이제 조금 큰 수준인데요. 르노 마스터가 지금 S랑 L 두 가지 모델이 있거든요. 얘는 르노 마스터 S랑 L 중간쯤 정도 되겠네요. 얘는. 예, 적재 공간으로 뭐 비교하자면은 굳이 비교하자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재 무게는 지금 얘가 1.5톤으로 승인을 받으셨죠. 예, 르노 마스터가 1.3톤인가 그래요. 예, 그러면 조금 더 많이 실을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승인 받으시기는. 예, 유럽에서 근데 동일한 겹치죠. 정확히 겹치죠, 유럽에서. 예, 유럽에서는 차급으로 봤을 때. 차급으로 보면은 이제 겹치는데 저희가 이게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이제 적재 공간만 놓고 보면은 이제 그렇게 겹치는데 유럽에서는 같은 차량이라 하더라도 이제 라이트 듀티, 헤비 듀티 이렇게 또 나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소형 차종 중에 이제 헤비 듀티급의 드라이브 라인을 지금 적용을 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 유럽에서 들여온 딱 2급의 이런 차량들은 고를 수 있는 서스펜션 종류도 많고요. 예. 미션의 종류도 많고요. 엔진 종류도 여러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차여도 급을 나누기가 좀 애매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벤 모델 말고 샤시캡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뒤에 카고를 달고 나올 수도 있고 예. 그냥 그 뼈대만 있는 채로 구입을 하실 수도 있죠, 소비자분들이. 예, 샤시캡으로 구매를 하셔서 예. 원하시는 특장을 적용을 해서 운행을 하십니다. 뭐 유럽 기준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예. 대표적으로 이제 윙바디나 드라이벤이나 윙바디. 예, 냉동벤이나 예. 대표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샤시캡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 뭐라고 하죠? PTO라고 하나요? 예, 그 엔진의 힘을 중간에 따로 뺄 수 있는 그런 기능. 예, 그걸 통해서 로보8이나 기중기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건 아니면은 뭐 덤프 모델 예. 그런 것도 장착이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저희 PTO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자동 8단 미션에는 적용이 안 되고요. 그래요? 수동 6단 미션에만 지금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뉴델리는 자동 8단이 기본이고 예. 옵션이 수동이 들어가죠. 6단. 예. 그런데 그 PTO는 이제 수동 6단 변속기에만 적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PTO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 파워 테이크오프의 약자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게 이제 딱 달려있는 위치가 미션에서 힘을 중간에 이렇게 낚아 채우는 거죠. 예, 미션 끝단을 통해서 동력을 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형 트럭에 달려있는 리타더랑 딱 같은 위치네요.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군요. 얘는 리타더는 없죠? 예, 이 차는 지금 리타더가 없습니다. 차선 이탈 경고 같은 건 있나요? 그것도 이제 옵션입니다. 요건 뭐예요? 헤드램프 각도 조절하는 건가요? 예, 그렇고 그다음에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보통 이렇게 다이얼로
예. 돌려서 조절하게 돼 있는데 얘는 버튼이네요. 예, 비클 컴퓨터 안에서 이제 필요한 내용들 세팅할 때도 이제 이 버튼을 이제 같이 이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 설정할 때요? 예. 설정을 설정을 아. 세트를 누르고 이제 설정을 이 버튼을 통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태리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 예, 바꿀 수 있어요? 영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비 벨로시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얘는 주행 안정장치 껐다 켰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ESP. 이런 트럭에서도 이걸 끌 수 있게 해놨어요? 예. 아, 이런 건 그냥 항상 켜있게 해도 큰 문제 없을 텐데. 필요가 있나? 아, 근데 이게 빙판길 같은 데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오히려 이게 들어오면 미끌린다고 판단을 해서 구동력을 제한시켜 버리거든. 그럴 때 탈출을 못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이걸 그냥 강제로 해제시켜야 오히려 그 탈출하는 데 도움될 때 있거든요. 상용차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 빙판길 같은데. 잠깐. 얘는요? 열선? 미러 열선. 사이드 미러 열선이죠? 네, 미러 열선입니다. 여러 가지 장비들을 보면 확실히 마스터보다 뭐가 많긴 하거든요. 일단 크루즈 컨트롤부터 시작해서 서스펜션 시트도 그렇고요. 네. 마스터는 정말 딱 운전하는데 필요한 거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장비 면에서는 확실히 이게 더 많은 것 같은데, 근데 그걸 감안해도 너무 가격이 높아가지고요. 예, 가격 차이는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뒷브레이크는 드럼인가요? 저희는 전부 다 디스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는 리프 스프링 들어가잖아요. 예. 유럽에는 리프 스프링 말고 에어스프링이나 뭐 다른 것들이 예, 에어스프링은 이제 항상 옵션으로 저희가 선택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가능해요? 예, 저희가 필요한 고객이 있으시다면은 저희가 옵션을 넣어서 별도로 제한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상용차 모시는 분들이 되게 걱정 많이 하는 게, 만약에 혹시 내 차에 뭐 고장이 생기면 빨리 고쳐야 또 일을 나가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ES 센터 같은 건? 저희는 지금 기본적으로 대형 중형 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국에 16개 AS망이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예. 물론 이제 지금 판매 초기라서 네. 이제 완전하게 준비는 안 되어 있지만 그 차후에는 이런 대형 AS망뿐만 아니라 데일리만 유지할 수 있는 AS 네트워크를 준비를 지금 저희가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데일리와 함께 달려봤는데요. 사실 너무 짧은 거리를 달려서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보지 못한 점이 아쉽긴 합니다. 비록 공차 상태이긴 했습니다만 이 180마력 3리터 디젤 엔진을 이용한 산뜻한 주행 감각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또 르노 마스터에는 없는 오토매틱과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이 장거리 운행을 하셔야 되는 기사분들한테 참 유용한 장비인 것 같았습니다. 가격이 좀 두 배라는 게 아쉽긴 한데요. 뭐 장비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카랩 유광환이었습니다.